주 5일 근무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은행들이 7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쉽니다. 금융권의 주 5일 근무제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2002년 5월 23일 마침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 전 산업 가운데 금융기관이 최초로 주 5일 노동제 7월 1일 실시를 합의하였다. 주 5일 근무제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한국 노동운동 80여 년 역사 속에 최초로 주 5일 노동이라는 역사적인 신기원을 금융노동자가 기록하는 순간이다. (2000년) 신자유주의적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맞서 7월 11일과 12월 22일 두 번에 걸친 총파업 투쟁을 단행하여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아픈 상처를 겪은 금융노동자. 지난해 12월 금융권 파업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수배됐던 이용득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금융노조 지도부는 구속과 수배, 그리고 해고라는 혹독한 대가와 지도부 공백이란 시련 속에서 조직적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위원장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융노동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2000년 정부의 부당하고 폭압적인 탄압과 금융노조를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는 상식밖의 법정 구속과 벌금형으로 노동 탄압을 자행하는 사법부에 맞서 구속동지 석방을 위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마침내 금융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구속동지들을 차디찬 감옥에서 구출하고 2002년 1월 29일 8만 금융노동자는 직선제를 통하여 압도적인 지지로 이용득 위원장을 선택하고 새로운 투쟁을 준비한다.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 5일 노동제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은 물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후발 국가도 이미 정착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 전쟁 이후 조국 근대화라는 명분으로 온갖 노동 착취와 전 세계 최장 노동 시간이라는 오명 속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도 묵살당하며 살아온 것이 한국 노동자의 삶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98년부터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으로 주 5일 노동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2년여간에 논의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자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자신들만 배불리 먹고 놀려는 가진 자들의 횡포로 노동자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금융노조는 1차 구조조정에서 IMF와 정부에 맥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98년 미완의 총파업 투쟁을 교훈 삼아 99년 4.24 전진대회를 시작으로 강제적 2차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나섰다. 2000년 강력한 조직적 무기로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내 최대의 산별 노조를 탄생시켜 한국 노동운동의 중심에 서서 대한민국의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힘찬 깃발을 올렸다. 한편 정부는 99년 대우그룹이 무너지고 2000년 현대마저 흔들리는 등 1차 구조조정과 재벌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자 2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다. 공적 자금이 직접적으로 투입된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을 공적 자금 투입 은행을 묶어 금융지주회사로 강제 편입하겠다는 것이지만 결국 대형화를 빌미로 한 국내 은행을 3, 4개로 묶으려는 술책이었다. 이에 금융노조는 관치금융으로 국민 경제를 도탄에 빠뜨린 정부를 규탄하고 관치금융 철폐와 졸속적인 금융지주회사 제도 유보를 요구하며 2000년 7월 11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한다. 관치금융에 마침표를 찍고 올바른 금융정책이 비로소 시작되게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7월 11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땅의 금융역사 100년 그리고 노동조합 역사 40년 만에 처음으로 사상 초유의 대한민국 금융계 총파업이 선언되었다. 금융노동자를
7.11 총파업은 금융노동자들의 단결된 힘과 산별노조의 위력을 확인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관치금융은 전혀 없으며 금융개혁은 노조와 협의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오만한 정부를 상대로 금융노동자의 투쟁과 협상을 통해 경제정책을 수정하게 한 투쟁이요, 또한 금융노동자만의 외로운 투쟁이 아닌 온 국민이 함께한 투쟁이었다. 따라서 7.11 총파업은 금융산업을 멍들게 하고 국민 경제를 파행으로 몰고 간 관치금융 청산의 한 획을 그은 금융노동자의 위대한 투쟁이었다. 아흔아홉 번 패배할지라도 단 한 번 승리, 단 한 번 승리. 바리케이트 넘어 마침내 노동 해방, 멈출 수 없는 우리의 투쟁. 아무도 우리 막을 수 없어. 노동자 자본가 사이에 결코 평화가 없다. 위대한 노동 그 억센 주먹, 기계를 멈춰 열어라 역사를. 이 모든 깃발. 진통 끝에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을 대표해서 은행 합병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정부와 사용자는 7.11 노정 합의를 파기하고 또다시 금융권 강제 합병을 시도한다. 이에 금융노조 국민주택지부를 중심으로 강제 합병 저지 투쟁에 들어갔다.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12월 한겨울의 혹한 속에서도 가열찬 투쟁으로 강제 합병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8일간에 걸친 사상률이 없는 금융노동자의 결사항전에도 불구하고 연대 투쟁으로 확대하지 못한 조직적 한계와 정부 측의 강경한 탄압으로 결국 투쟁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들 잡은 두 손에 숨쉬고 있는 내일의 희망이 우릴 기다려 언제까지나. 수많은 시련과 눈물 속에서 우리 온 거야. 그래서 더욱더 아름다운 걸 우리의 걸음. 약한 마음 시시한 절망 따위. 끝이 보이지 않는 강제적 구조 조정 속에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 45명, 주당 15시간 이상 초과 근로, 평일 평균 퇴근 시간 오후 9시, 야근과 견디기 힘든 노동 강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금융노동자. 한 달이 멀다고 바뀌는 정기예금 이율과 도대체 무슨 캠페인인지도 모르고 실적 증대, 좌수 증대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금융노동자. 엄청난 노동 강도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금융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융노조 지도부는 2002년 투쟁 목표를 주 5일 노동 쟁취에 초점을 맞추고 치밀하게 협상과 투쟁을 준비해왔다. 아울러 교섭에 임하기 전에 재경부, 청와대 경제팀, 금감위 등의 금융기관의 주 5일 근무 실시의 당위성과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주 5일 근무의 타당성을 확인했다. 또한 교섭 전에 각 방송사와 언론사 등의 열띤 취재 경쟁 속에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금융노동자의 7월 1일 주 5일 근무를 대내외에 선전포고하여 정부와 사용자를 압박하기도 하였다. 투쟁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4월 29일 금융노조 산하 27개 지부 대표와 사용자 측 대표들 간의 전체 대표자 회의를 시작으로 대표단 협상, 실무자 협상 등 수차례 교섭을 통하여 사측으로부터 현행법 범위 내에서 주 5일 근무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키로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한편 노사정위의 협상이 재개되어 신락 같은 기대를 해보았지만 여전히 정부와 재계 입장은 주 5일 노동이라는 제도 시행을 미끼로 노동자들의 임금과 권익을 맞바꾸려는 횡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2년여 동안 질질 끌어온 노사정위원회의 협의는 물 건너가고 말았다. 이에 금융노조는 7월 1일 독자적인 실시를 목표로
교섭과는 별도로 투쟁 전략을 하나둘 배치해 나가기 시작한다. 주 5일 근무제 도입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가운데 한국노총사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금융산업노조가 오는 7월부터 무조건 주 5일 근무에 들어가기로 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은행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입니다. 금융노조는 이번 노사협상에서 주 5일 근무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월드컵이 시작되는 5월 말에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주 5일 노동쟁취라는 슬로건을 걸고 2천여 명의 금융노동자 조합원과 그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제2회 금융노동자 거북이 마라톤 대회. 이 대회는 일선에서 견디기 힘든 노동 강도와 장시간 노동으로 황폐한 삶 속에서 씨름하는 조합원 동지들을 위로하고 또한 조합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 5일 근무는 가족사랑의 실천임을 금융노동자 및 그 가족 그리고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토요일날도 쉬어준다면 더 많은 시간을 가져와서 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아빠랑 같이 놀 거예요. 전 금융 노동자들이 다 단합해서 한 마음으로 그런 거를 보여준다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000년 금융노동자의 총파업을 경험했던 정부 측은 월드컵이라는 국제 행사를 앞두고 더욱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사용자 측 또한 1,109억 원의 경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은행 경영 정상화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측의 압력과 타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하여 주 5일 노동제 도입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등 7월 1일 주 5일 노동제가 불투명해지는 듯하였다. 이뤄진다는 오늘은 근로자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노동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줄이고 서비스 산업의 부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주 5일 근무제가 닻을 올리지 못하는 속사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계나 노동계 지도자들이 전체 노동자들의 그 희망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왜 협상이 결렬됐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현실에 비해서는 너무 이것이 좀 화려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 반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일제를 도입하는 취지를 훼손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 과거 수십 년 동안 경영계에서 꼭 개정하려고 했던 또는 꼭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들고 나오면서 오히려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와 협상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속도는 굉장히 조절이 돼야 되고 무조건 1인당 일하는 근로시간만 줄여나갈 경우에는 우리가 남미 경제가 될 가능성을 갖다가 저는 이 시점에서 좀 상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주 5일 근무제는 그 우리나라의 노동, 그다음에 산업,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국민의 생활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노사가 합의만 한다면은 정부에서 국회와 협의해서 연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2000년 7.11 총파업의 동력이었던 산별합동 대의원 대회가 열렸던 88체육관. 바로 이곳에 투쟁복을 착용하고 머리띠를 불끈 동여맨 금융노조 산하지부 대의원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모두 하나가 되어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한 몸짓 한 목소리로 주 5일 노동 정치를 외쳤다. 금융노동자의 7월 1일 주 5일 노동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세였다. 금융노조 이용득 위원장은 전날 새벽까지 계속된 주 5일 노동제 및 임단협에 관한 마라톤 협상의 잠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7월 1일부터 전 산업 최초로 금융노동자는 주 5일 노동제를 실시합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금융노조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 조합원이 단결하여 5월 31일 총파업을 배치해놓고 정부 측에는 금융기관의 주 5일 근무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가 하면 사용자 측과는 협상을 통해
은행 경비 절감 효과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 등 금융노조 지도부와 금융노동자가 준비된 투쟁으로 함께 쟁취해낸 쾌거이다. 마침내 5월 23일 조인식에서 노사가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역사적인 금융산업의 주 5일 노동제는 최종 합의되었다. 이번 주 5일 노동제 쟁취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장시간 노동으로 황폐화된 금융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사측을 상대로 산별노조의 저력과 힘을 보여주어 향후 한국 산별노조 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노조의 주 5일 노동제 쟁취는 금융산업의 특성상 전 산업의 주 5일 노동제를 빠르게 확산시켜 사회 전 분야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노동운동이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를 한다면 금융노조의 주 5일 노동제 쟁취는 8만 금융노동자들의 위대한 승리자 한국노동운동사에 있어 큰 업적임에 틀림없다. 돌아가는 세상을 보며 너무 늦다고 생각이 들겠지. 가끔씩 우리가 이룰 세상이 너무 멀다고 생각이 들 때도 한강씩 빛었던 그곳에서 해방의 불꽃